여러분 안녕하세요. 1차 이론 문제풀이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수강 안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카페 게시판에 올려놓았거든요. 게시판 내용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쓸개 주머니 뒷면에서 초음파의 감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허상과 관련된 문제고요. 1차 이론뿐만 아니라 2차 실기 문제에서도 허상 문제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고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쓸개주머니 담낭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쇄가 적게 일어났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담낭이 이렇게 있으면 담낭 내부에는 담즙으로 채워져 있어서 이 뒤쪽에는 음양 증강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정답은 2번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초음파 검사용 조영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조금 생소한 내용이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포인트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보기 보시면 미세연료 관찰에 유용하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포인트 자체는 초음파 조영제뿐만 아니라 CT, MRI 모두 동일합니다. 조영제를 사용함으로써 내부에 있는 미세 혈류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에서 발생된 종양성 물질을 평가할 때 이 조영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는 옳은 보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1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항목들 마저 보도록 할게요. 인체 내에서 오래 머물러야 된다고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건 틀린 내용이죠. 빠르게 배출되는 것이 조영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보기 보시면 황산 발음이 포함된 것을 사용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X선 검사, 특히 이제 투시 조형 검사할 때 사용된 항목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보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4번에 미세기포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미세기포까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초음파 검사에 사용되는 조영제는 미세기포를 사용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성분을 더욱더 자세하게 보된다면 공기 또는 질소와 관련된 물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맞는 항목인데 직경의 사이즈가 3에서 6mm가 아니라 마이크로미터, 더욱더 작은 단위, 미세한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위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5번 보기 보시면 헬륨가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보다는 공기 또는 질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항목들 잘 모른다 하더라도 조영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관련된 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초음파 조영제와 연관된 영상 하나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게 되면 B모드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의심되는 구역이 있긴 한데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럴 때 조영제를 사용하게 되면 옆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종괴성 물질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기 내부에 종괴성 물질이 의심된다든지 또는 혈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초음파 조영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영상이 B모드 영상이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초음파 조영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영상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도플러를 사용했을 때 탐촉자로 향해 다가오는 혈류의 색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탐촉자에서 멀어지는 영역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베이스라인에서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지고요. 탐촉자로 다가오는 혈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을 선택해보면 3번에 있는 적색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초음파 물리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초음파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투과 심도가 감소하게 돼서 멀리 가지 못하게 되죠. 투과 심도가 감소한다. 1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항목도 보게 되면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해상력이 증가하게 되죠. 근거리 음장 또한 길어지기 때문에 틀린 보기고요. 파장의 길이는 감소하는 것이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파장의 길이가 감소해서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부의 장기 관찰은 어렵고요. 오히려 표재성 장기를 관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고주파수의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음파 물리에 관련된 항목들은 단순하게 한 가지의 개념만 묻는 것이 아니라 개념에 따른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풀이만으로는 완벽한 정리가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론 정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카페에 있는 입문 강의와 초음파 물리 심화 강의까지는 꼭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초음파 물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프레임 레이트, 화면 발생률과 관련된 문제는 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 발생률, 프레임 레이트를 높일 수 있는 방법과 관계되는 보기를 선택하는 내용인데요. 그림을 두 가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는데요. 깊이가 얇고 부채꼴이 좁은 형태, 그리고 라인의 개수가 적은 첫 번째 그림. 두 번째는 깊이가 깊고 부채꼴이 넓으면서도 라인이 많은 형태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러한 형태가 프레임 레이트가 높은 상태고요. 옆쪽에 있는 부분이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는 상태죠. 1번에 있는 개인수 조정은 화면 발생률, 프레임 레이트와 관계가 없는 보기고요. 초점수가 감소하는 거 보시면 초점수가 단일 초점일 때, 그리고 초점수가 여러 개수에 비교해 본다면 단일 초점일 때 프레임 레이트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선택해 볼 수 있겠고요. 3번 주사선의 수가 증가하는 거, 투과 깊이가 증가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여기 있는 내용과 해당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는 것과 연관되는 보기고요. 5번에 있는 주파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화면 발생률, 프레임 레이트와 연관된 인재는 시험에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정리가 필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는 음파의 전파 속도와 관계가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는 스피드고요. 이 스피드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것과 관련된 두 가지 인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티프니스죠. 경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덴시티, 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속도는 경도와는 서로 비례하고 덴시티와는 반비례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있는 스피드의 법칙 기억해 두시고요. 전파 속도와 관계가 있는 보기를 찾아보자면 4번에 있는 매질의 경도를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낭종의 초음파 영상 소견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낭종은 경계가 분명하고요. 내부는 무에코를 띠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감쇄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뒤쪽에 후방 음향 증강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옳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4번에 있는 후방에 음향이 증강된다를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내부는 무에코이기 때문에 에코가 존재한다는 표현은 관계가 없겠고요. 2번에 있는 카멜레온 사인 같은 경우는 낭종이 아니라 간 혈관종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카멜레온 사인은 혈관종과 연관이 있다. 이 내용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후방에 음향이 발생되는 것은 결석과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5번 보기 보시면은 불규칙하고 두꺼워진 벽이 나타난다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벽은 얇고 이런 식으로 평활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낭종의 특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의 전파 속도와 관계에 있는 허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와 관계에 있는 것. 첫 번째는 굴절을 떠올려 볼 수 있겠고요. 굴절과 관계에 있는 허상은 3번에 있는 측방 음영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영상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면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총경동맥이 있고요. 총경동맥 끝쪽에 어둡게 떨어지는 쉐도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운드한 구조물 끝쪽에서는 굴절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파 속도 차이로 인해서 라테랄 쉐도잉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파 속도가 나오게 되면 굴절과 관련된 키워드 떠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측방 음영과 연관된 허상까지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Q팩터와 관련된 보기를 선택하는 내용인데요. Q팩터의 값이 큰 것과 연관되는 보기를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하이 Q팩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고요. 로우 Q팩터는 이런 식으로 대조적이죠. SPL 같은 경우는 하이 Q팩터는 길게 나가는 특징이 있고요. 로우 Q팩터는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 송신과 수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이 Q팩터는 보통 치료용 초음파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로우 Q팩터는 진단용 초음파 장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문제에서는 하이 Q팩터를 물어봤기 때문에 연관되는 보기를 선택해 본다면 2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음파가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송신이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항목들 보게 되면 대역폭이 증가하는 것은 로우 Q팩터와 연관되는 내용이고요. 양호한 수신율, 로우 Q팩터는 수신과 송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 로우 Q팩터와 마찬가지로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음의 여운 발생 같은 경우는 크게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요. 짧은 SPL 이런 식으로 음파가 나갔다가 짧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로우 Q팩터와 연관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이 Q 팩터와 로우 Q 팩터와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문제 항목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파수를 높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주파수를 높이게 되면 투과 심도는 감소하게 되겠고요. 분해능은 향상되어집니다. 이 문제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도 바로 정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 개념에 대한 정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이론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신 다음에 문제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